안녕하세요. 코나디안TV 에릭입니다. 나오미씨고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꼭 필요했던 RV 용품, 머스트헤브 아이템 12가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거와 이어서 RV 라이프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들을 총 12가지 선정을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이 12가지이기 때문에 아이템의 설치 방법이라든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란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캠코사에서 나온 라이노 블러스터 프로 위드 게이트 밸브입니다. 이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를 한 번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나오미씨가 더러워할 수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이게 지금 세척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지는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RV 그 블랙워터나 그레이워터 그 배출구 있잖아요. 거기다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덤프 스테이션 가시면 이렇게 수어 호수 연결해서 버리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그 호수를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밸브를 이렇게 닫아 주셔야 돼요. 이 물을 밑에서부터 채워서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물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부분에다가 시티워터 호스를 여기다 연결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고 올라가면서 저희 블랙워터 그 탱크에 물이 이제 밑에서부터 쭉 차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보내는 그 수압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또 회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블랙워터 플러시에다가 시티워터를 꽂고 쓰는 것보다 훨씬 세척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여기 이 투명 플라스틱 쪽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세척이 많이 됐는지 물의 투명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블리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유연락스 같은 거 같이 부어서 세척과 살균을 같이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도 이런 제품이 있는지 몰랐는데 기존에 RV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제품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할 일은 없는데 주기적으로 이걸 사용을 해서 블랙워터 탱크를 세척을 해주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블랙워터 탱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역류예요. 블랙워터 탱크를 물을 채우는 데 있어서 어느 이상 채우게 되면 이제 거꾸로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변기를 넘어서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한 1분 정도 물을 채워 보시다가 RV에 보면 블랙워터 탱크 센서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찼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게이지 센서를 확인을 해주시면서 물을 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유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 캠코사에서 나온 90° 호스 엘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굉장히 작잖아요. 이거는 황동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런 황동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시티워터를 연결을 할 때 직선으로 이렇게 꽂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수는 이렇게 꺾여요. 그 호수가 꺾이면서 물의 흐름도 방해가 되지만 연결 부위에 마모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미지가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를 RV 시티워터 호수 연결 부분에 연결을 해주고요. 호수를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해지는 하중이 수직으로 연결이 되면서 훨씬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RV의 워터 시스템 보호뿐만 아니라 호수의 연결 부위도 보호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제품, 2way Y 가든 호스 커넥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황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두 갈래로 물이 나가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RV 사이트에 가면 보통 수도꼭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워터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티워터에 연결을 하나를 해버리면 외부에서 수돗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웨이 호스 커넥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면 하나는 시티워터에 연결을 하고 하나는 외부에서 따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터탭 두 개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를 굳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외부에서 물 쓸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짧은 호스를 하나 연결해서 저희가 그 더러운 막 그런 호수를 세척하거나 장기간 이렇게 머무를 때 야외에서 이렇게 좀 씻어야 되는 물건들도 꽤 있거든요. 그때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밸브가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열었다 잠궜다 해서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 잭 스테빌라이저 블럭입니다. 이 블럭은 뭐 굉장히 간단한 제품이에요.
처음에 트레일러를 사러 갔을 때도 딜러분들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대부분의 카라반 그 텅잭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저희가 여쭤보니까 텅잭을 내리고 올릴 때 그만큼 더 내리지 않고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블럭이 그 지면에 따른 땅의 재질에 따라서 잘못하면 이 텅잭이 땅으로 이렇게 박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넓게 무게를 분산시켜주고 안정적으로 잡아줄 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으로 많이들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캠핑장에 따라서 높낮이가 이렇게 앞과 뒤 이런 지면의 상태가 되게 고르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수평을 앞뒤 수평을 맞추는 경우에도 최대한으로 다 올렸는데 또는 최대한으로 내렸는데도 아직도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앞에 요만큼을 좀 올려줌으로써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추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툴이어서 이거는 RV 질을 높여주는 상승템으로 꼽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한 가지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이 텅잭을 그냥 내려서 블럭 위에다가 그냥 얹어 놓잖아요. 벌써 이제 나무 씨 한숨 쉬잖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제 그런 지면에 만약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은 그 스테빌라이저들을 내렸을 때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스토리지에다가 보관을 할 때 스테빌라이저를 내리지 않고 텅잭을 내려서 그냥 보관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경사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블럭 위에다가 그냥 텅잭을 내렸더니 텅잭 밑에 그 발판과 블럭 사이에 마찰력이 좀 약했나 봐요. 이게 슥 미끄러져서 텅 하고 떨어질 뻔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거를 사용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합니다. 경사가 있든지 없든지 뒤에다가 항상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블럭들을 대놓고 텅잭 블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게 저희 엄마가 놀러 왔을 때인데 저희 엄마랑 같이 스토리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야, RV가 이렇게 좋아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타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워낙에 이거를 다루는데 서투르기도 했었고 너무 초짜여서 어설프게 이렇게 걸쳐만 놨던 거죠. 근데 이게 무게가 워낙에 RV가 무겁다 보니 경사가 있으니까 그게 갑자기 팍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랑 저랑 RV 앞에 서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랑 정말 너무 놀랐는데 이걸 붙잡으면서 하여튼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는 너무 위험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뭐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초짜들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쌓이면서 저희가 RV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를 굉장히 염두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조심하시는 게 RV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기는 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 레벨메이트 프로입니다. 이 제품을 사실은 머스트헤브 아이템에 좀 넣고 싶었거든요. 이게 RV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게임 체인저 같은 이제 그런 제품이어서 머스트헤브 아이템에 넣고 싶었지만 솔직히 없어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RV 라이프 상승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설치는 굉장히 간단해요. 바닥면에다 설치를 하셔도 되고 이쪽 면이나 저쪽 면에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붙여놓고 앱하고 연결만 하시면 간단하게 설치는 끝나요. 그 상태에서 세팅만 한번 해주시면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가 머스테이브 아이템에 그 레벨러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레벨러는 다른 사람이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 씨가 봐주던가 맞아. 아니면 제가 내려서 다시 보고 타고 해야 되는 이제 귀찮음이 발생을 하는데 레벨메이트 프로로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를 너무 사고 싶다고 계속 에릭한테 말을 했어요. 에릭이 굳이 이게 필요해? 굳이 계속 이랬잖아. 되게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 RV 안에서 계속 그 수평을 맞추는 걸 보면서 에릭한테 이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뭐 뒤로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 수평계를 보지만 이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돈 들여서 샀는데 한 번 사용해보고 에릭이 이거 왜 필요한지 알았다. 이거 꼭 필요한 제품이다. 인정. 맞아. 포트코브에서 저희가 처음 사용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저희가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헤매서 그렇지 딱 개념이 잡히니까 금방 한 번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다음에 이 카라반 캠핑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 저희는 RV 문 바로 위쪽에 부착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여기 위에다가 왜 붙여놨냐 하면
문을 열고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문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6번째 제품, 프로페인 탱크 게이지 센서입니다. 이 제품은 프로페인 탱크 밑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이제 손바닥 요만한 사이즈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자석이 있거든요. 이 자석을 이 프로페인 탱크 밑면에다가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붙여만 놓으시면 센서가 프로페인 탱크 안에 가스가 얼마나 차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사용법은 굉장히 또 간단해요. 이거 붙여만 놓으시고 핸드폰에다가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블루투스로 연결만 해주시면 프로페인 탱크 안에 얼마나 가스가 차 있는지를 디지털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스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왜 체크를 하냐면, 이게 캠핑장에 가서 만약에 가스가 없다라고 하면 히터도 사용을 못하고요, 가스 스토브도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 프로페인 그 파이어림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끔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것도 갖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 수동으로 보는 이렇게 게이지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100%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제품을 구입해서 샀는데, 저희는 참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북미 분들은 아예 뭐 게이지 자체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개를 갖고 다니면서 하나가 비면 다른 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시고, 빈통은 또 갖고 가서 채우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저희 R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2개를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간이 없지. 공간도 없을 뿐더러 볼 히치에 또 가해지는 그 하중도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사실 테슬라로 RV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보를 얻을 곳이 너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RV를 너무 사고 싶어서 사실 가능하면 가벼운 거, RV 자체도 가벼운 거, 우연히도 또 다른 그 페이스북의 커뮤니티에 이제 계신 뭐 로컬 분들이나 외국 분들 중에 테슬라로 RV를 몰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정보를 얻어서 저희도 이것저것 많이 구입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7번째 아이템, 와이어리스 백업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사기 전에 그 전 영상에서 저희가 막 후진으로 트레일러를 넣을 때 굉장히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백업 카메라를 사라 말씀해 주셨던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많으셔갖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딱 한 번 써봤어요. 스토리지에 와서 뒤로 이제 후진을 해서 넣을 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운전을 할 때는 뒤에서 나오미 씨가 이제 항상 봐줬거든요.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렇게 후진을 했는데, 답답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제일 답답하지. 여기 당사자가 있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답답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물론 이제 RV를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제 저희가 초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들을 해주셨던 거 잘 알고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와이어리스로 구입을 했던 이유가, 사실 저희 RV에다가 나사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하고 배선을 따서 배터리에다 연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누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배선 작업, 그리고 드릴링 작업,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석으로 붙여갈 수 있는 제품으로 샀고요. 디스플레이도 따로 차량 안에다 거치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8번째 제품, 트레일러 발렛 XL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참 사연이 많아요. 이게 구입을 하려고 제가 가격을 알아봤을 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또 알아보기도 했고, 이 제품을 사기 전에는 스토리지에 이걸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 사실 뭐 캠핑장에 가 있을 때도 내일이나 모레 돌아가서 스토리지에 넣는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비싸지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냐면, 저희 그 스토리지를 예전에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차에다 연결을 해서 저희 트레일러를 주차 공간에 넣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바퀴 달려서 핸들이 달린 돌리를 샀었는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죠. 이게 여기가 비탈진 곳이 아니라면, 완전 평평한 지대였다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했을 텐데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동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알아봤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요.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됐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기도 좀 힘들었어. 그리고 사용을 많이 안 하시나 봐요, 이쪽은. 그래서 구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카라반 자체에 거기에 아예 무버가 이렇게 전동으로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캐나다는 그런 제품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이건 솔직히 추천받은 제품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구글링에서 찾아보니까 드릴만으로도 전동 모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트레일러 발렛 제품 중에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트레일러에 연결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그 스토리지에 저희 카라반을 넣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좀 해방되는 맞아, 그런 맞아. 계기가 됐습니다. 맞아. 그래서 드릴에다가 요거를 요 툴이 있어요. 사시면 같이 들어있는 요 툴이 있는데 트레일러 발렛 돌리는 부분에다가 이거를 연결을 해서 드릴을 작동을 하면 그 힘으로 인해서 바퀴가 굴러요. 제가 이렇게 방향을 조절을 하면서 스토리지 스팟에다가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넣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릴을 항상 구비를 해놓지만 충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 비상시에는 이렇게 돌려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핸들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느려요. 너무 느려서 맞아. 이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보시고 쟤 뭐하나 하는 표정으로 이걸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만 사용을 하시고요. 드릴로 전동식 무버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트레일러를 딱 붙이고 후진을 몇 번 해보다 보면 야, 내가 즐겁자고 이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거를 수명을 깎아 먹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이거는 에릭한테도 스트레스였지만 그걸 보고 있는 저한테도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이걸 사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좀 안전하게 좀 사용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저희는 딱 한 번 사용해보고 이미 만족스러웠어요. 그 돈이 아깝지 않구나. 이게 왜 이렇게 돈을 들이는지 알겠다. 저희 수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근데 정말 돈 쓰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저희 장모님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걸 보셨거든요. 이거를 살 때 아무 소리를 안 하셨어요. 잘 샀다. 왜냐면 엄마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엄마는 아직도 RV를 무서워하세요. 저희 때문에 RV를 무서워하시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 지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수명을 한 1, 2년 까먹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9번째 제품 트레일러 발렛 JX2 텅잭 제품입니다. 보통 트레일러를 사실 때 전동식 텅잭을 사시거든요. 그 부분이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하면 되지? 에휴, 뭘 그거까지 사냐? 약간 이런 마음이었지. 그게 이제 그 제품 자체보다 설치 비용이 또 있거든요. 뭐 배선 작업도 해야 되고 교환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작업들이 공인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비싸져요.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하자. 그 다음에 필요하면 바꾸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팔힘이 있을 때 손으로 하자. 그 텅잭을 이제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무게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히치볼에 가해지는 그 무게를 줄이고자 구입을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고장이 또 잦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입을 망설였었는데 트레일러 그 텅잭도 드릴로 돌려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정말 편해요. 이거 설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트레일러에 있는 이 텅잭을 제거만 해주시면 돼요. 너트를 빼고 이거를 다시 결착시켜서 그대로 너트를 꽂아만 주시면 간단하게 이제 설치는 끝나거든요. 그것도 트레일러 발렛 요 핸들 있잖아요. 이 규격에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돌려서 하면 되지만 저희가 그러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레일러 무버에 쓰는 요 소켓으로 드릴에다 꽂아서 돌리시기만 하시면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트레일러를 이게 세팅을 할 때 이거를 계속 돌리고 있거나 그리고 또 스테빌라이징 잭도 막 손으로 돌리고 있거나 막 이러면 그 한여름에 특히 더울 때는 정말 좀 짜증이 날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가 제일 짜증났었어요. 저희가 테슬라로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슈퍼차저 같은 데를 갈 때가 많은데 이게 슈퍼차저가 트레일러를 꼽은 채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주차장에 분리를 해놓고 차는 가서 충전을 하고 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맨날 이제 저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해야 오빠는 가니까. 그럼 맨날 저는 이걸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거를 이제 제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땡볕에 힘들긴 했었어요. 좀 귀찮고. 맞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RV 라이프질을 굉장히 상승시키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10번째 제품, 밀워키사에서 나온 임팩트 드릴입니다. 이 드릴이 솔직히 없어도 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드릴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힘도 훨씬 덜 들여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유저분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산 이런 임팩트 드릴이라는 건 어느 정도 힘 이상에서는 충격을 주면서 돌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RV 그런 부품들에는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 임팩트 드릴로 인해서 그냥 강제로 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마모가 되거나 데미지가 입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드릴을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이미 샀고, 그리고 미러키 제품인데 2개가 들었는데 굉장히 저렴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저는 최대한 조심해서 사용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강도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그렇게 좀 강력한 드릴이기 때문에 보통은 RV에서 추천을 잘 안 해드리는데, 트레일러라는 거는 이제 뒤에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가 펑크가 나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타이어를 이제 뺄 수도 있고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시를 위해서 이 임팩트 드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릴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강한 힘으로 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에릭이 이제 손이 몇 번 이렇게 꺾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파스 붙이고 갑작스럽게 해서 이렇게 손목이 좀 놀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미러키 드릴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느 드릴이건 상관없이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비상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RV에서. 그래서 이런 드릴을 하나 추천드리는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11번째 제품, 하이프레셔 샤워 헤드입니다. 저희 앞에 그 캠핑하던 영상을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그 샤워 헤드를 교체했잖아요. 기존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샤워 헤드가 샤워 헤드가 호스도 굉장히 뻣뻣하고 수압도 굉장히 약해요. RV에서 워터펌프로 쏘아 올려주는 그 수압 자체가 워낙에 약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샤워 헤드도 시원찮기 때문에 물이 질질질질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RV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샤워 헤드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것저것 눈팅을 하다가 에어 부스터라는 기술이 들어간 샤워 헤드들이 같은 수압이어도 부스터가 돼서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신반의하면서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압이 세더라고요. 나오미 씨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굉장히 만족을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샤워 헤드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냉수와 온수의 그 온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완전히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 중간을 맞추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샤워 헤드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으면 온도를 한번 맞춰놓고 껐다 켰다만 하면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RV의 그레이 탱크나 블랙 탱크나 사이즈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생각보다 여유롭지가 않아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이틀도 사실 못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막 마음껏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물을 샤워하실 때도 쓸 때는 온을 하지만 바로 끄고 내가 뭐 비누칠을 한다거나 물이 필요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오프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온으로 켜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물절약에도 도움이 돼요. 12번째 제품, 19mm 레벨링 시저잭 소켓입니다. 굉장히 작죠? 이게 이름도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저희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스테빌라이징 잭 있잖아요. 그 소켓을 끼우는 부분에다가 핸들을 끼워서 손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엄청나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4개를 다 돌리다 보면 어느새 땀으로 그냥 흥건하게 젖습니다. 이 제품을 여기 드릴에다 꽂아서, 스테빌라이징 잭 있잖아요, 거기다가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이게 쭈르륵 내려오고 쭈르륵 올라가요. 대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테빌라이징 잭이 너무 이렇게 하중을 가하면 안 되시거든요. 적당히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중을 지탱을 해주는 정도까지만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핸들이 아니고 이 드릴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이블라이프 질 상승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개 제품 말고 3개 정도를 번외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나오미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구입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제품이 뭐냐 하면 솔라 패널하고 리튬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예요. 앞에 말씀드린 요 솔라 패널하고 리튬 배터리는 나오미 씨가 왜 그렇게 좋아했냐 하면 태양열로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테슬라도 제가 강력하게 우겨서 구입한 차거든요. 전기에 살짝 미친 사람 같긴 한데 솔라 패널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2박 3일 이런 캠핑할 때는 저희 그 배터리 하나로 충분히 RV를 운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쪽에 보면 솔라 패널하고 그리고 배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패널을 보면 이제 몇 %까지 충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표시까지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상당히 그 전기를 관리하는 데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녁에 잘 때까지 저절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그런 효율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솔라를 정말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했던 건 사실 저희가 밴쿠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 솔라가 그렇게 많이 찰징이 될까 항상 이게 저희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근데 봤을 때 항상 100%일 정도로 충전이 너무너무 잘 돼요. 지붕에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딱 붙어있는 형태로 저희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흐린 날에도 충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돈 들일만 하다. 이 전기만으로 이 안에 모든 불이나 워터 프레셔나 이렇게 충전되는 그 양만으로도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충분하게 캠핑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월동 준비를 해놔갖고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도 아직 보면 70%나 지금 남아있거든요. 충전이 하나도 안 됐을 텐데도 방전도 잘 안 되고 저희는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튬 배터리인데 리튬 배터리도 나오미 씨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맞아. 근데 이것도 리튬 배터리가 같은 용량의 배터리라도 그 용량이 거의 밑바닥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배터리거든요. 근데 리튬 배터리가 아닌 일반 배터리는 50%까지 밖에 사용을 못 한대요. 그러면 리튬 배터리 하나 용량을 사용을 하려면 일반 배터리는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무게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배터리는 충전을 할 때 유독가스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실내에 설치를 못 해요. 맞아. 그래서 통잭 부분에 그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히치에 가해지는 그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뒤쪽으로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배터리에서 충전을 할 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는 사용을 못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리튬 배터리로 가야 된다. 그리고 리튬이 더 가볍다고. 가볍고. 그래서 리튬 배터리의 장점이 너무 많았지만 가격이 또 워낙 비싸요. 나오미 씨는 뭐 전혀 고민 없이 무조건 사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게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가야 된다. 돈이 문제냐. 그리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침대 밑에 저쪽 실내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유독가스에서도 안전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에도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인버터 제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인버터라는 제품의 개념을 저희도 처음엔 잘 몰랐거든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가 12V거든요. 근데 그 12V를 캐나다 기준인 110V로 상승시켜주는 그 제품이 인버터 제품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220V겠죠. 그 인버터 제품을 연결을 배터리에다 해놓으면 일반적인 그런 가전 제품을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만 이제 꽂으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제품인데 그 인버터 제품을 저희가 처음에 구매를 망설였던 이유가 좀 비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쓰려면 뭐 2000에서 3000W짜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와트라는 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도 비싸지고 그리고 2000W짜리 쓴다. 그럼 배터리 하나로는 얼마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 제품을 구입을 하기보다는 저희는 제커리 파워뱅크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1000W짜리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히터는 이제 워낙에 장기간 틀어놔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못하지만 일반적인 스토브나 드라이어나 그리고 뭐 각종 충전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자유롭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버터 제품 대신에 저희가 파워뱅크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이제 캠핑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도 인버터를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입처에서 너 이 옵션을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인버터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제서야 설명을 듣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분께서도 너네 사실 캠핑하는데 인버터가 왜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캠핑은 자연에서 캠핑하는 거지. 거기까지 가서 뭐 너 텔레비전 볼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건 우리 원래 안 한다 그랬더니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지금 욕심이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나는 드라이어도 그냥 여기에 꽂고 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커리를 구입한 건데 에리가 아직도 되게 아쉬운가 봐요. 그래서 인버터를 계속 이게 아마존에 위시리스트에 항상 인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가스 스토브를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유독가스가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구독자분께서 전기 스토브를 사용하면 그 유독가스도 안 나오고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인덕션을 한번 구입을 해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스 비용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까지 있어서 이 인버터를 한번 구입을 해놓으면 여러모로 좀 편리하겠다. 저희가 텐트 캠핑을 할 때 그런 건 상상도 안 했었는데 전혀 RV를 운영을 하면서 욕심쟁이가 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버터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걸로. 마음속에 있는 걸로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인버터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인버터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12가지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이 아래 댓글란에다가 서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RV 꿀팁이나 캠핑 정보에 대해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RV 라이프 질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RV 라이프 지 아유 됐다 야. 아유 여기 안 붙는 거 하지 마. RV 라이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말이 너무 RV 라이프 또 이상하게 얘기하려. 이 드릴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RV 라이프 웃음을 그냥 참으려다가 이 드릴이 있음으로 해서 이 RV 라이프 질에 굉장히 RV 라이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아깝나 그런 RV 라이프 이거 너 이렇게 이거 이렇게 꼬부라지면 안 돼. 하기 싫어. 핑계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12가지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유용하셨는지 아이 불이 꺼졌지.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어두워져갖고. 다시